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 김선생입니다. 얼마 전 칼리지 보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었죠. 바로 2024년 3월부터 SAT를 전격 디지털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인터내셔널 SAT의 경우는 2023년 3월부터 SAT가 디지털화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두고 벌써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SAT 전문가로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한지 제 의견들을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으셨다시피 모든 시험이 디지털화, 즉 종이로 보는 시험이 아닌 랩탑이나 태블릿 등을 통하여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의 길이 또한 3시간짜리 시험에서 2시간짜리 시험으로 좀 더 짧은 시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시험을 디자인하고 있는 칼리지 보드 및 베타 테스트를 본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시험 문제들이 비교적 짧고 간결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험이 짧고 디지털로 보는 만큼 시험 점수의 결과도 몇 주가 아닌 며칠이면 받을 수 있게 바뀌게 될 것이며 수학 섹션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 계산기가 허용이 됩니다. 새로 바뀌는 SAT 역시 기존의 1600점 만점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며 디지털 시험이지만 현재와 동일하게 테스팅 센터나 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또한 내셔널 메리트 장학금의 기회가 주어지는 PSAT 등등의 시스템들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칼리지 보드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불편함이 있어 많은 학교들이 테스트 옵셔널로 전환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험을 보고 점수를 제출하고 싶은 학생들의 수가 상당하다. 하여 학생들과 교육자들 모두의 편리함을 위하여 이러한 변화를 결정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시니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히 SAT를 보는 학생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서 SAT가 2400점 만점 테스트에서 1600점 만점 테스트로 넘어온 시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미국에서 ACT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수가 SAT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수를 넘어서던 시기였습니다. 기존의 SAT는 총 10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ACT와는 차이점이 많은 시험이었던 반면 1600점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험의 포맷이 ACT와 굉장히 흡사하게 바뀌게 되었지요. ACT 기관의 학생들을 뺏기지 않으려는 칼리지 보드의 노력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시안들이야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해도 봐야지만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말이 큰 의미가 없지만 대다수의 다른 인종들은 테스트 옵셔널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제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피부로 느낀 칼리지 보드가 어떻게든 학생들을 다시 끌어오려는 수단으로 이 방안책을 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변화에 대해 절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더 짧고 간결한 더 straightforward한 시험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열심히 하는 학생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을 가려내는 게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더 짧고 알아듣기 쉽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를 흐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한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AT Subject 테스트를 보던 시절에 Mathematics Level 2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메인 SAT 이외로 수학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시험이었지요. 제가 이 시험 공부를 가르친 학생들을 어림잡아도 150명 정도 될 텐데 기억에 남는 대여섯 명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학생들이 800점 만점에 800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제가 정말 훌륭한 선생처럼 들리시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그것보다도 시험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쉽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 50문제의 시험인데 6문제를 스킵하고 나머지 44문제만 다 맞아도 800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지요. 게다가 50문제 중에 거의 30개에서 35개 문제 정도는 문제를 읽고 계산기만 잘 두들겨도 아무것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해서 아이러니하게도
800점 만점에 780점이라는 나름 고득점을 받더라도 고작 66%, 즉 상위 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저는 그 시험이 정말 쓸데없고 허술한 시험이라고 항상 생각했었는데 이번 SAT의 변화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9학년 친구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갈 것입니다. 2024년 3월이면 지금의 9학년들은 11학년 2학기에 재학 중에 있을 것이고 그때 첫 도입되는 디지털 SAT를 보게 되는 학생, 그리고 그 전에 미리 SAT를 보고 마무리를 지은 학생 두 그룹으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디지털 SAT가 기존의 SAT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고 더 허술한 시험이라면 설사 그 디지털 SAT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학 입학 사정관 및 여러 교육자들의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뻔히 더 쉽고 허술한 시험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같은 1500점이라도 기존의 SAT에서 받은 1500점과 새로운 디지털 SAT에서 받은 1500점은 그 의미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즉슨 입시에 있어 또 하나의 변수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새로운 디지털 SAT를 절대 호의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많은 혼란과 더 많은 변수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고 하여 만약 지금부터 SAT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디지털 SAT로 바뀌기 전에 미리 시험을 보고 끝내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는 내년 3월부터 미리 디지털 SAT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1년 실험을 해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또 말을 바꾸지는 않을까, 그 부분도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자녀분들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